성장주의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PEG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PEG는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인데요. PER을 EPS로 나누어 구합니다. 엔비디아의 PER은 현재 77배로 이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현재 수익 기준 무려 77년치 영업이익이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기대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인 EPS가 낮고 그로 인해 PER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미래에 이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하는 기대 성장률을 도입하는 PEG는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기대 성장률 계산에 어떤 이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당 순이익인 EPS와 동분기 PER을 두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열풍으로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폭락했던 기업입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 2020년 1분기와 2020년 2분기를 합산해 전년 대비로 비교하면 EPS는 1분기 66.30, 2분기 129.69입니다. 평균 97.995네요. PER은 동분기 평균 65.925입니다. PEG는 65.925에서 97.995를 나누어 계산하면 0.67이 나옵니다. 피터 린치는 PEG가 0.5 이하이면 매수, 1.5 이상이면 매도하라 라고 했죠. 성장주 투자자들은 보통 PEG가 0.80 미만인 저평가 주식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엔비디아의 경우 오히려 0.67 저평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바로 기대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PER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로부터 현재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는 한계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기업 수익을 통해 포워드 PER을 계산하지만 왜곡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 때문에 후행 지표인 PER을 앞으로의 5년간 기대 성장률로 나눈 값을 PEG로 두었는데요. 기대 성장률의 불확실성은 차지하더라도 급변하는 AI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의 미래 매출을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익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성장 투자로 성공하려면 이익 증가율을 정확히 추정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이익 증가율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엔비디아의 사업 영역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과 시각화, 자율주행, 미래 먹거리 부문, 전년 대비 80% 증가한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CPU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직렬 구조라면 GPU는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병렬식 장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고사양 게임에만 쓰이던 GPU가 AI 신경망을 훈련하는데 그 역할이 확장된 것이죠. 딥러닝은 좁은 의미의 AI라고도 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제너럴 AI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딥러닝 단계에서 제너럴 AI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딥러닝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일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세우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업들로 AWS, 알리클라우드, 바이두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MS 애저와 빅데이터를 위한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엔비디아는 AI 슈퍼컴퓨터, GPU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97.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시장을 제압했죠. 이렇게 확보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 금융, 석유 탐사 및 시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뻗어나갑니다. 엔비디아가 딥러닝 시대의 필수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7년 마켓에서 발표한 딥러닝 시장의 규모에 따르면 2023년까지 매년 41.7%씩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미지와 신호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한 후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딥러닝이 보건의료와 생산 현장, 자동차, 농업, 리테일, 보안, 광고, 사법, 핀테크까지 광범위하게 진출한 결과입니다. 그랜드뷰 리서치는 2025년까지 매년 52.1%씩 딥러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딥러닝이 사용되는 시장을 자동차, 항공 및 방산, 의료, 제조로 한정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이들이 전망한 딥러닝 시장의 수익 창출은 GPU를 비롯한 딥러닝 하드웨어와 이미지 인식,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매출이 GPU와 소프트웨어, 전문 시각화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영역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에 의존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딥러닝 기업 그 자체입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4월 27일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솔루션체 멜라녹스를 인수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확고한 입지를 강화하고 보안에 신경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도 멜라녹스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승자는 엔비디아였죠. 멜라녹스 인수전에서 승리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이제야 상당한 규모의 엔드투엔드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점은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소형 AI 프로세서까지 생산해 초대형 서버 컴퓨터부터 로봇, 드론에 이용하는 칩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진출하겠다는 뜻이죠. 실제로 엔비디아는 쿠다 X 기반 소형 AI 컴퓨터 제슨 나노를 발표했는데 472GFLOPS의 연산 속도를 보여주지만 전력 소비량이 5W에 불과해 소형, 저전력 로봇 분야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곧 화제가 될 애플 글라스와 같은 소형 AR 기기에는 저전력 GPU가 더욱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2020년 7월 23일 엔비디아의 새로운 횡보가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전력 칩 생산에 정통한 기업 암을 인수하고 싶다며 투자 실패로 경영난에 처한 소프트뱅크 손정희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AR에 뛰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암 인수가 성사되면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확장은 아주 빠르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일손이 줄고 있는 농업에서도 엔비디아의 GPU를 도입해 딥러닝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팜와이즈입니다. 팜와이즈의 자율주행 제초기는 잡초와 식물을 구별해 잡초를 초당 25회 깎아냅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초가 가능하다는 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농업에서의 AI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영역에서 딥러닝이 도입될 텐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마이크 오스본이 발표한 미래의 고용에서는 702종의 직업 중에 딥러닝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종이 401개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른 AI 전문가들은 나머지 직종 또한 대부분 느린 잠식지대, 인간으로 눈가림하는 딥러닝일 것이라고 말했죠. 문제는 이 딥러닝 시장의 성장에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앞으로 5년간 연평균 기대 성장률을 그랜드뷰 리서치가 예상한 딥러닝 시장의 성장률인 52.1%로 간주하고 앞으로 5년간 평균 PER을 80으로 둔다면 피터 린치식 PEG는 1.53이 나옵니다. 매도해야 할 만큼 주가가 비싸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 딥러닝 플랫폼을 판매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늘어나 PER이 떨어지고 딥러닝 시장의 성장률이 50%를 상회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싼 것이 됩니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딥러닝 시장의 성장성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죠. 다가오는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백색나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